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동아시아사 수업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조금만 복습하고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동아시아사의 지리적 무대가 되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빨리 간략히 알아보고 넘어갑시다. 자, 동아시아의 자연 환경에서 동아시아 지형은 어떤 특징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동고서저의 지형적 특징이 있었죠. 동쪽으로는 티베트 고원, 타클라마칸 산맥, 이런 높은 고원 지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비 사막 등과 같은 사막 지형, 그 다음에 충족평야 지형이 있었죠. 황하강, 창장강이 흐르면서 물의 범람으로 인해서 생겼던 충족평야가 있었어. 그렇게 해서 동쪽으로 갈수록 점점 지형은 높아지고 서쪽으로 갈수록 점점 지형이 낮아지는 동고서저의 지형적 특징이 있었고, 그리고 기후로서는 어떤 기후? 계절풍 기후적 특징이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바다에서부터 불어오는 고온 다습한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동아시아의 기후가 고온 다습한 기후적 특징이 있었고, 겨울에는 대륙으로부터 불어오는 저온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전체적인 기후도 저온 건조의 기후적 특징이 있었죠. 이런 지형적 특징, 계절적 특징에 의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지형에 따른 강수량적 특징에 의해서 동아시아 사람들의 생업도 영향을 받게 되죠. 크게 농경 지역과 유목 지역으로 나뉘어져서 생업을 이어나간다고 했죠. 농경 같은 경우에는 400mm에서 800mm 사이의 지역은 밭농사나 모축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그리고 800mm 이상 되는 지역에서는 농농사가 이어지죠. 대표적으로 농농사 같은 경우에는 양쯔강, 창장강이라고 하죠. 그 중국의 남부 지역, 창장강 유역과 그리고 한반도 남부 지역, 이런 지역에서 농농사가 이루어지고, 밭농사 같은 경우에는 황하강 유역, 그리고 만주, 한반도 북부 지역, 이런 지역에서 밭농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농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특징으로서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인력들, 자원들, 이런 것들을 통제할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를 통제할 군주, 이 시스템을 관리할 군주가 있었고, 그 군주권이 발전을 해서 고대국가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죠. 그리고 유목은 배웠죠. 주로 가축 위에 고기나 유제품 이런 거 먹고 가죽의 털로 옷 만들어 입고,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가축의 먹이를 찾기 위해서 이동 생활을 하는 이 유목민들은 게르나 흉노족, 안장, 등자, 이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유목민 같은 경우에는 농경민들과는 달리 강력한 군주의 등장,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장 정도의 부족 연합 단계에 머물고 말았다. 여기까지가 제일 처음에 했었던 우리 시범 수업 때 했었던 간단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였냐면 선사시대, 동아시아 지역의 선사시대에 대해서 배웠죠. 이거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유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 먼저 구석기 배웠고, 신석기 배웠고, 구석기는 뗀석기, 채집, 사냥, 어로했고, 동굴이나 막집 살았고, 이런 정도 배웠었고, 신석기는 간석기 사용했고, 농경이나 목축했고, 토기 만들어 쓰고, 움집 만들고, 그리고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과 같은 원시적인 신앙이 있었다. 이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배웠는데,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나온다고 하지 않았죠. 신석기 중에서도 이런 전체적인 공통적인 특징 말고 각 지역별로 달리 발전한 신석기 문화의 특수성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각 지역별로 요하 지방에 어떤 문화? 홍산문화 있었죠. 홍산문화. 그리고 황하강 유역에 황허강 유역의 중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화? 양사오 문화. 그리고 하류 같은 경우에는 다원커우 문화. 이거 나누는데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라 그랬죠? 토기였죠. 토기. 홍산 문화 같은 경우에는 채도, 그리고 용모양, 옷기 이런 거 나오는 거고,
기하학적 문의 토기 이런 거 나오는 거고, 양사원 문화 같은 경우에도 제도, 다원커 문화는 흑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창장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화? 허무두 문화가 대표적이죠. 자, 허무두 문화에서 흑도, 대지문의의 흑도 나오고, 자, 이런 각 지역에서 특수성을 띠는 신석기 문화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금속기 문화가 시대가 되죠. 청동기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죠. 농업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사유재산의 개념이 등장을 하고 잉여 산물이 발생하면서 계급이 발생을 하고 결국에는 국가까지 탄생하는 단계가 청동기 단계라고 했었죠. 이 청동기 문화도 배웠듯이 중국 유역의 황허강 유역의 얼리터우 문화, 그리고 한반도 만주 지역에 있었던 문화를 이르는 명칭은 없지만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는 죄송해요. 비파형 동검이 나오는 비파형 동검이나 거친 무늬걸 청동거울이죠. 고인돌 그리고 반달돌칼 이런 걸 특징으로 하는 우리 만주 한반도 지역에 청동기 문화들이 있었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새끼줄 무늬 토기, 조몬 토기라고 했죠. 이 승문 토기, 승문 문화, 조몬 문화, 조몬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리고 몽골 지역에서는 청동기 유물과 같이 발굴되는 사슴돌이나 그리고 판성묘 이런 것들이 청동기 문화의 대표적인 특징들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특징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등장한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 배웠죠. 먼저 중국부터 하고 이제 주변에 우리의 한반도 지역, 일본 지역, 그리고 몽골 지역 배운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중국 지역까지 했었어요. 자, 중국의 최초의 왕조 문헌상에만 나타나 있는 기록으로는만 남아있고 실제적인 유물이 발굴되지 않았지만 문헌상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왕조 어느 나라? 하나라가 있었죠. 하나라.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기록으로 남아있고 실제로 유물로도 남아있는 상나라. 대표적인 유물로서는 갑골문들이 있었죠. 갑골문, 상나라. 그리고 상나라의 특징으로서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신정정치가 이루어졌고 덕치주의, 천명사상 이런 것들이 상나라의 특징이었죠. 자, 미안해요. 네, 상나라. 자, 주나라는 죄송해요. 상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갑골문이 대표적인 특징이었고 신정정치 그 정도까지만 하고 주나라가 상주혁명을 통해서 천명사상 그리고 덕치주의 이런 것들 강조했었죠. 자, 주나라가 처음에 이렇게 하상주 중국 고대 3왕조가 지나서 이 주나라가 점점 쇠퇴해 나가면서 전국에 주나라가 실시했던 봉건제에 따라서 각지에 제후왕들이 있었는데 이 주가 쇠퇴함에 따라 이제 이 제후왕들이 점점 군사력과 경제력을 쌓아가면서 춘추 전국시대라는 혼란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춘추 전국시대. 자, 그리고 이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왕조가 누구? 진이었죠. 진. 춘추 전국 7홍 중 하나였던 전국시대 대표적인 7나라 중 하나였던 진이 나머지 6국을 통합하고 이 진 시황제에 의해서 춘추 전국시대가 종결이 되고 이제는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은 중국을 통일했지만 그때 실시한 가혹한 법치와 그리고 국민들을 대규모로 동원했던 이 대규모 토목공사에 따라서 국민들의 원성이 많았고 진승오광의 난과 같은 농민반란이 일어나면서 진은 곧 멸망하고 말고 그 농민반란 중에서 그를 규합한 항우가 세운 초 그리고 유방이 세운 한 이 추한지의 시대가 되면서 이 초와 한과의 대결에서 누가 이겼죠? 그렇죠. 유망의 한이 승리하게 되면서 이 이후 시대를 한대라고 합니다. 한대. 좀 이따 나오는 후한과 비교해서 이때를 전한이라고 해요. 자, 이 한은 중간에 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한 무제가 자신의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했던
외척들, 그리고 환관, 이런 세력들이 한 무제와 같이 강력한 황제가 있을 때는 이런 세력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지만 한 무제가 사망을 하고 나서 강력한 황제가 없음으로 인해서 얘들이 날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외척 가문이었던 왕망이 이 한해 에제, 당시 황제였던 에제를 제거하고 자신이 왕을 세우는데 그게 신나라였고, 이 신나라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이 호족들의 힘을 뺏기 위해서 토지를 토지를 국유화하고, 그리고 일정 정도 이상은 국유화했어요. 그리고 일정 정도 이상은 가지지 못하게, 그걸 왕망이 했다 그래서 왕전제라고 하는데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자, 어쨌든 이런 토지 제도로 인해서 호족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고, 대표적인 호족이었던 유수는 유씨 일가 유방의 후손이었죠. 이 유수가 나머지 호족들을 제거하고 신을 제거한 다음에 한을 다시 한 번 더 세우는데 앞에 한과 구별하기 위해 후한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딱 배웠어요. 자, 여기까지 배운 상태에서 지금 중국 왕조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는 그 중국 왕조가 이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전국시대 이래서는 철기가 보급화되고 철기시대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청동기 철기 시대에 하상주 고대 3왕조부터 후한 때까지 나머지 한반도, 일본, 몽골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합시다. 먼저 선생님 이거 좀 지우고 오늘 본격적인 내용 해봅시다. 자, 오늘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앞에 복습하느라. 자,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 강의를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데, 여러분들은 부탁이 있는데, 선생님이 출석이나, 그런 거 확인하기 위해서 과제 올리잖아요. 근데 강의 안 듣고, 강의를, 출석 확인한다고 문제 답 올리면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꼭 강의도 듣고, 그 수업 들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확인 문제 풀어보고, 개념도 확인해보고, 출석을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출석은 일주일 내에 무조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 올리지 않으면 선생님이 결석 처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강의 듣고, 확인 문제 확인을 통해서 답 올린 다음에 출석을 확인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먼저 제일 위에 선생님이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그래프 아니고 그냥 연표 쉬운. 자, 제일 위에 큰 틀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자, 먼저 중국의 최초의 왕조 하상주 제일 위에 밑에 한반도나 몽골,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는 중국 왕조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춘추시대, 전국시대, 이를 통일한 진, 그리고 한, 짧게 신, 그리고 후한이 이제 또 후한 때도 똑같이 뭐 외척이나 황관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전횡을 부리고 수탈을 많이 하니까 저항을 해서 각 지역의 호족들이 또 후한을 멸망을 시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의 시대 조조가 세운 유비의 촉, 송권의 오, 이 삼국지의 시대가 되고, 이 시대를 진, 남, 북, 조 시대라고 해요. 이 위가 나중에 이 삼국을 통일을 하고 진을 세우게 되는데, 이 위진과 나중에 나오는 남조와 북조의 나라들을 일컬어서 여러 혼란기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해요. 자, 이 시대에 다른 한반도나 몽골, 일본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먼저 지금 카메라 한번 좀 볼게요. 지금 다 나오네요. 조금만 올리고, 저번에 안 보였죠, 여러분? 밑에가 카메라가 조금 삐뚤어서 이렇게 한번 보이나? 자, 이렇게 일단 할게요. 자, 먼저 몽골 같은 경우에는 몽골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흉노족은 전국시대 때부터
중국을 엄청나게 약탈을 하기 시작하죠. 유목민들은 겨울에 먹을 것도 없고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서 중국 지역을 계속해서 침략을 가해요. 자, 그래서 전국시대에도 계속해서 흉노족은 중국을 넘다보고, 자, 진나라는 이 흉노족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니까, 흉노족이 진을 계속 공격하니까 쌓았던 게 뭐였죠? 그렇죠. 시황제 때 만리장성을 쌓죠. 자, 그런데 이 만리장성은 진시황제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미 전국시대의 다른 전국 칠웅들이 흉노족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토성들을 진시황제는 이거를 연결했다고 보면 될 거예요. 어쨌든 진시황제 때 흉노족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다라고 하고, 자, 그렇지만 흉노는 이 만리장성을 넘어서도 계속해서 진이 멸망한 이후에 한대에도 계속해서 공격을 하죠. 자, 유방은 이 흉노를 제거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이끌고 흉노를 공격을 하죠. 그게 이거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백등산 전투인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흉노의 왕을, 흉노 부족장, 아직까지는 강력한 왕이 아니었지만, 자, 흉노의 왕을 선우라고 해요. 그리고 함고조 유방이, 이 흉노의 선우 중에서도 처음 묵특선우와 대결을 한 게 백등산 전투였는데, 누가 이겼죠? 흉노에게 유방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평성의 치욕이라고도 하고, 자, 그리고 유방 같은 경우에는 유민 안정을 위해서 몽골과 강화했다고도 하죠. 강화. 자, 그런 다음에 자신의 공주를 흉노 선우에게 시집을 보내죠. 나중에 나오는 화번공주라고 하는 개념이 나중에도 쭉쭉쭉 등장할 거예요. 흉노족과 친교를 위해서, 화친을 위해서 공주를 시집 보낸 흉노의 부인으로. 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고조 때요. 한고조 유방 때, 일대왕 때. 그 다음에 이 흉노가 계속해서 이렇게 강화를 맺었으면서 계속해서 한을 약탈하니까 무제 때 흉노 정벌을 나서게 되죠. 흉노 정벌.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 배웠죠.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서 저쪽에 있는 대월지라고 하고 있는 곳에 흉노가 이미 대월지를 공격을 해서 대월지의 왕을 사로잡아서 그 해골로 술잔을 삼았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장건을 대월지로 파견을 하죠. 같이 흉노 공격하자고. 자, 그렇지만 이거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지만 장건이 대월지를 찾아간 그 사막길은 나중에 동서교류의 장이 되는 비단길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흉노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거 간단하게 먼저 보고 계속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한과 흉노의 관계하고 그 다음에 흉노를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흉노는 누구와 진과 한과의 대결 속에서 군사 조직을 중심으로 강력한 유목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앙 집권적 모든 권력이 선우에게 흉노왕을 선우라고 했죠. 선우에게 집중된 중앙 집권적 국가가 아니고 부족이 여러 흉노 부족이 연합한 부족 연합적 부족 연맹적 성격이 강한 군사조직 중심 유목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시험 문제에서 흉노를 알 수 있는 특징으로서 정치 방식으로서 3분할 통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크게 모두를 정관하는 선우가 있다면 중요 직책을 좌현왕, 우현왕으로 나누어서 자현왕은 주로 선우의 아들이에요. 자, 이렇게 권력을 3개로 나누어서 통치했던 3분할 통치가 이루어졌던 시기가 흉노다. 시기가 아니라 나라가 민족이 흉노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리고 흉노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로서는 황금머리 장식,
이 대표적입니다. 사료에 황금머리 장수 나오면 바로 흉노적 빡 찾아서 하면 되는 거고, 중국과의 관계, 만리장성, 백등산 전투, 뭐 장관, 하봉공주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겠죠. 흉노는 여기까지만 하면은 충분할 거예요. 흉노족 유목민족이에요. 자, 흉노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는 북쪽에 있는 흉노라면 동쪽에 있는 누구? 고조선에서 고조선. 자,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BC 4세기 때 철기를 수용을 한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중국이 뭐 주나라나 춘추 전국시대 이때 이미 중국으로부터 철기 문화를 수용해서 전국시대 대표적인 산둥반도 지역에 중국을 진짜 선생님 대충 그릴게요.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들어가서 발에만 들어가고 진짜 대충 그리면 막 이 정도로 그린 다음에는 이 산둥 지방에 있는 연나라라고 하는 연나라와 여기 고조선이 있었죠. 이 중국의 산둥 지역에 있는 연나라와 대립할 정도로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엄청나게 융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조선은 그들만의 독자적인 관직 체계, 경, 대부, 상, 선생님이 만약에 김민우니까, 니계상, 상, 김민우, 이렇게 관직을 독자적으로 둘 정도로, 장군, 이런 것들도 둘 정도로 나라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자, 그리고, 팔조법, 한국사 시간에 배웠으니까, 법체계도 갖고, 관직체계도 갖고, 강력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고조선은 융성을 하고 있었어요. 중국의 연나라와 대결할 정도로. 자, 그런데 이 중국의 연나라가, 고조선의 강성함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료에 보면은, 연나라의 진계라는 장수를 고조선에 보내서 고조선과 전쟁을 하였다. 그래서 여는 고조선을 격파하고 고조선의 땅 사방 2,000여리를 뺏었다라고 하는 사료를 통해서 연과 고조선의 관계를 알 수 있고 고조선이 그 당시에 얼마나 융성했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의 왕조가 견제할 정도로 고조선은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어요. 자, 일단 이거 지우고, 자, 이렇게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고조선의 이 진과 한의 교체기에 어떤 한 사람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진에서 한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에서 중국 사람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위만이 이주를 해 오게 됩니다. 자, 고조선에서는 이 위만이 좀 더 발전된 철기 문화 가지고 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전쟁도 많이 치러봤고 그러면 너희들이 아까 그 중국과의 접경지대 고조선의 당시의 왕은 준왕이라고 하는 단군의 후손이죠. 준왕이 왕으로 있었는데 이 위만이 중국 지리도 잘 알고 철기도 가져오고 이렇게 하니까 너희가 지금 잘 싸우겠구나. 그러면은 중국과 우리 고조선의 경계 지역을 위만 네가 지켜라 라고 하면서 위만을 받아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위만이 이 경계 지역에서 자신만의 세력을 키우고 결국에는 준왕까지 제거해 버리면서 자신이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데 그가 세운 나라 고위만 조선입니다. 나라 이름은 고조선으로 그대로 이어갔기 때문에 그냥 조선은 마찬가지예요. 조선. 근데 앞에 조선과 구별하기 위해서 위만 조선이라고 해요. 이 조선도 앞에 있는 고조선도 나중에 이성계가 세운 조선과 구별하기 위해 고조선이라고 했지. 이 당시에도 조선이라고 했었어요. 조선에 이성계가 세운 조선이 이 이름을 따서 단군이 세운 조선의 이름을 따서 조선이라고 한 거예요. 자, 조선의 이름은 계속 이어지지만 왕위가 이제는 단군의 후예가 아닌 위만이 왕을 차지했기 때문에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만조선 때는 발달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그리고 당시에 한반도 이남에는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진과 그리고 중국의 한 사이에서 그 당시에는 아직 물자 이동이 발달하지 않았고 배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중국을 가기 위해서는 육로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 딱 누가 있어? 가운데 위만조선이 있었죠. 그래서 이 진과 한 사이에
교역을 할 때는 꼭 위만조선을 거쳤던 중개무역으로 엄청난 이익을 갖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는 한나라는 이게 엄청나게 불만이었어요. 가운데서 위만조선이 뭐 하지도 않는데 위치적으로 진과 한 사이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개무역으로 엄청난 이득을 차지하니까 이 한나라의 무제가 위만조선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제는 이 위만조선과 흉노가 결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합할까봐, 그리고 그런 걸 견제하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중개무역의 이익을 독점하고. 자, 그래서 무제 때 이 위만조선을 공격하게 됩니다. 한나라 한무제 때. 자, 결국에는 위만조선은 한무제에 패하게 되고, 무제는 위만조선 지역에 한사군이라고 하는 중국의 지방제도인 군을 설치하게 됩니다. 우리 어디서 들어봤죠? 한국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뭐 낭랑, 진번, 임둔, 뭐 현도, 이런 4개의 군이 있는데, 이런 군을 조선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자신이 조선 지역을 통치하려고 했죠. 자, 그런데, 자, 이 한사군과 기존의 고조선 지역에 있던 여러 부족들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한사군을 물리치고, 우리 민족도 아닌데 지금 중국 민족이 우리 지역에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한반도 지역에,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여러 부족들이 이 한사군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부족들이 연합이 이루어져요. 그게 우리가 배웠던 초기국가 부여, 고구려, 옥저, 동래, 삼한과 같은 나라겠죠. 자, 조선 여기까지 하면 흉노했고, 조선, 중국과의 관계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 마지막으로 일본만 하면 끝날 일본 금방 끝나니까 조금만 참읍시다, 여러분들. 자, 지금 유튜브 딴 거 틀면 안 돼요. 선생님 이거 유튜브에 올렸다고 해서 유튜브 딴 거 틀려고 유튜브 올린 거 아니니까. 자, 그리고 일본을 한번 봅시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시 야요이 시대였죠. 야요이 시대 우리 배웠어요, 조금.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낙후성으로 인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섞인 문화였어요. 근데 중국을 통해서 전해온 한반도로 전해진 정동기, 철기, 이런 벼농사, 이런 문화가 한반도로부터 전해져 내려와서 이때가 미안해요. 자, 이런 그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된 문화가 야요이 문화고, 이때는 야요이 시대라고 해요. 각 지역에 많은 소국들이 존재를 하고, 그런 문화에 있던 시대가 야요이 시대라고 하는데, 이 야요이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중국의 후한 때 그 당시에 노국이라고 하는 여러 소국들 중에 하나였던 노국이라는 나라의 왕이 한위 노국 왕이라고 하는 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면서 후한에 조공을 바쳐요. 자, 지금은 중국과 일본과의 일본은 아직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문화가 있지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중국하고의 관계만 일단은 먼저 중심으로 좀 봅시다. 그래서 한위 노국왕이라는 칭호를 광무제에 의해서 받게 됩니다. 광무제. 그 이후로 중국과 조공 채권 관계를 통해서 문물을 전수받죠. 자,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이 여러 소국들 중에 아까 노국이었다면은 AD 기원 후 3세기 무렵에 야마타이국이라고 하는 노국과 마찬가지로 여러 소국들 중에 하나였던 야마타이국의 중요한 인물 히미코라고도 하고, 이 히미코 여왕이 등장을 하면서 판세가 달라져요. 자, 이 히미코 여왕은 주변의 소국들을 병합을 하기 시작하면서 군사적으로든 뭐 다른 경제적으로도 물리적 방법으로 인해서 소국을 병합을 하면서 이제 연맹체를 이제는 형성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 소국들의 분립 단계였다면 이제는
야마타이 국의 히미코 여왕이 이 여러 소국들을 병합하면서 연맹체를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중국의 삼국지 시대였는데 이 위나라의 조공과 사신을 바치게 되면서 우리가 일본의 진정한 지배자이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조공과 사신을 보내죠. 그래서 위나라는 친, 위, 외, 왕. 친이 우리 위가 너희 히미코 여왕을 외왕으로 임명을 한다라고 하는 칭호도 받게 돼요. 조공과 칭호. 자, 알겠죠? 자, 여기까지. 자, 중국의 하상주, 춘추 전국시대, 진한, 그리고 위진 남북조 시대, 당시에 흉노와 고조선, 그리고 일본 지역에, 흉노와 한반도, 만주어, 일본 지역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배워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는 삼국지 이후의 시대, 위진 남북조 시대를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자, 지금 오늘 수업 중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 문제 빨리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일주일 내에 올려야 돼요. 안 올리면 출석 처리 안 돼요. 알겠죠? 수고했어요.